주안 시민 지하도 상가가 2018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상인들은 2020년까지 문화와 쇼핑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 지하 상가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구자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안 시민 지하도 상가가 정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인천에는 모두 14곳의 문화관광형 시장이 있는데 지하상가로는 지난 2015년 부평 지하상가가 선정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주안시민 지하도 상가는 지난 1994년 문을 열었고 2016년에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공간을 갖추게 됐습니다. 특히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상권은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주안시민 지하도 상가는 주안 르네상스 시대 개막이라는 슬로건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저희 상가는 이제 그 문화와 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와서 문화 행사를 그냥 구경할 수도 있고 참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 공간 있는 상가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안시민 지하도 상가는 2020년까지 8억 6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지하 상가 내에 있는 문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 확보는 물론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한다는 포부입니다. 여기 오고 가는 시민들이 혹은 고객분들이 이 공연을 즐기면서 함께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상인들에 대한 마인드 역량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요. 대외적인 저희 상가를 최대한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해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 있는 관광객들까지 유치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첫 발을 디딘 주안시민 지하도 상가. 앞으로 문화와 쇼핑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구자길입니다. 미추홀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2018 미추홀구 도시재생대학을 개설하고 10월 5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10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해와 도시재생 우수 사례 등의 특강과 워크숍, 선진지 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 교육 수료생에게는 각종 교육과 행사 참여 기회와 함께 도시재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강 신청은 미추홀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과 팩스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경로 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인천시가 노인의 날을 앞두고 지역 최장수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거주하는 이화래 할머니는 1899년생으로 올해 나이 120세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고령인 어르신이지만 지금도 가끔 동네 경로당을 방문해 친구들을 만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인천의 최장수 어르신인 이화래 할머니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로락 할까 뭐라 할까 이렇게 행사 때만 찾아오시지 마시고 평일에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신 것도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쌀 한 포를 주시겠다 달달이 주시겠다 해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은 823명, 이 중 110세 이상 노인도 19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걸 약속했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어르신을 잘 모실 것이냐 이런 것들 법적인 것, 제도적인 것을 좀 정비해서 어르신이 갈수록 좀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정비해 갈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 2월 말 기준 1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11.8%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그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가 산업체들이 태양광 에너지 생산 설비 설치 시 자금의 70%를 지원하는 스마트 에너지 팩토리 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를 소비만 하던 산업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제2의 제품으로 에너지를 생산 판매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체가 공장 지붕 등 유유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자금의 최대 70%까지 1.8%의 고정금리로 융자해 줍니다. 시는 지난 3월 사업 설명회를 갖고 1단계 기간인 오는 2020년까지 산업단지의 1% 면적의 3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확산을 유도해 300메가와트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의 알림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 사업 안내입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직장 고용 형태, 근무 기관과 무관하게 2017년 12월 1월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상담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취급은행에서 하면 되고 문의는 인천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 거주 중인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아이모아 카드를 발급합니다. 3자녀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만 19세 이상인 세대원이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역 내 농협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학원업종 이용 시 10% 할인 혜택과 영화관 할인, 전국 주요 놀이공원과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어카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외한 관내 전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별로 3에서 7%의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 30%를 제공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업체, 신청 및 문의는 인천시 소상공인 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병무청에서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랑, 국군 장병 여러분 고마워요를 주제로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천 병무지청 운영지원과로 접수하거나 온라인 감사편지 보내기 페이지를 이용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손편지를 보내실 경우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엽서 작성 양식을 받아 인천 병무지청 운영지원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편지는 10월에서 11월 사이 부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편지 쓰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전달합니다. 문의는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로 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3명 이상 둔 운전자는 내달부터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50% 할인받게 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10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차료 감면 혜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방문 전 주차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가구별로의 한 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 현장에서 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면 온라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주차료를 깎아줍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56건으로 하루 평균 11.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추석 연휴가 열흘이었던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155건을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 비교하면 27.7%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인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살인과 폭행 등 5대 범죄도 하루 평균 25.4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3.8% 줄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연휴 전부터 보름 넘게 특별 치안 대책을 추진한 결과 기성 기경길 교통이 원활했고 큰 사건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입니다.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일명 규제 프리존법에서 인천이 제외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효율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비수도권 정책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 교육청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근로자 육아휴직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되고 근로 면제 시간이 늘어나는 등 인천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입니다. 인천시가 북부권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 개발에 집중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인일보는 인천 지역 아파트 지역 난방이 유독성 폐수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이 소식도 조금 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기호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가 북부권 비도시 개발에 집중한다고 보도했는데요. 강화와 웅진을 뺀 인천의 비도시 지역은 서구 등 북부권에 몰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북부권 약 77제곱미터터에 난립한 공장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과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에 나서는데요. 영세공장 정비와 산업단지 확대로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이 실행되면 서구 인구가 현재 52만 명에서 2030년에는 7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아파트 단지가 지역 난방 설비를 세척하면서 유독성 물질을 하수구로 그대로 흘려보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역 난방의 핵심 설비인 판형 열교환기를 세척할 때 중금속 등 각종 독성 물질을 포함한 세척액이 물과 섞여 그대로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 지역 난방 세대수와 세척 주기 등을 고려하면 인천에서만 연간 4만 5천 톤의 유독성 폐수가 하수도로 흘러들고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